안녕하세요. SPI 고명기 편집장입니다. 네, 오늘은 리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이송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정상 이제 녹음으로 하는데 오히려 편하네요. 저 네, 이번 주 주제가 그 글로벌 리츠와 JV 조인트 벤처인데 네. 사실은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 어떤 네. 방식이고 해서 좀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JV 자체가 한국 리츠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 JR 리츠가 JV로 이제 미국 자산을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일단 저희 이번 글에서 말하는 JV를 통한 자금 조달이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서의 JV라기보다는 네. 좀 공동 투자 형태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 외에 다른 한국 리츠는 현재로서는 JV 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현재처럼 이렇게 NAV 대비해서 주가 할인이 과도한 상태에서 네네. 외형 성장에 대한 제약도 있고 네.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JV 투자를 통해서 뭔가 외형 성장을 하거나 네.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한번 써봤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활용하나요? 글로벌 리츠는 JV를 그러면? 이제 글로벌 리츠가 JV를 활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요 요인 중에 네. 가장 크게 세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증자나 부채 발행의 대안으로 네. JV를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자산 유동화를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거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 다각화, 임대 수익 외에 JV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받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신규 시장에 진입할 때 네. 해외 투자를 할 때 이 현지 회사랑 함께 합작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개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좀 JV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2021년에 GIC랑 CPPIB랑 JV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약 10억 달러 규모였고 이때 이제 미국 내 오피스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입하는 JV였습니다. 네. 그때 레버리지를 감안을 했을 때 20억 달러 정도 초기 투자 능력이 있었고 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형 성장을 위한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네. 증자나 부채의 대안으로 네. 외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조달 코스트가 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네, 조달 코스트도 경쟁력이 있고 일단 자체적인 자산 편입을 위해서 증자를 하거나 네. 부채 발행을 하면 증자를 만약에 할 때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NAV 할인되는데 증가하면 주가 희석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거나 아니면 레버리지가 이미 많이 높아져 있는데 부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울 때 이런 식으로 JV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 메뉴라이크 US 리츠라고 있어요. 네. 이게 미국 오피스를 원래 애초에는 12개 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매각을 해서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츠가 지금 싱가포르 상장된 리츠인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 기어링 비율,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이제 싱가포르는 50%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보면 말 기준으로 49.7% 목전까지 차 올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JV 형태로 투자를 받으려고 한국 기관들한테 많이 문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에쿼티 투자를 좀 해달라. 이제 비중을 낮추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자산 유동화를 위해서 네. JV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JV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리얼티가 네. 그 GI 파트너스와 그 JV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 지분 65%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매각을 하면 결국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공백이 생기니까 네. 지분 65%만 JV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현금이 창출이 되면 부채 탕감을 하거나 다른 외형 성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 35%는 유지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수수료 수익 이런 걸 이제 수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면서 현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식. 이게 사실은 해외는 이 리츠가 오래 이제 됐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뭔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그러면 이 리츠랑 JV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장점인가요?
일단 뭐 시장 진입이 제일 편하다고 볼 수 있죠. 직접 뭐 매입하는 거는 좀 시장 진입에 네네. 있어서 좀 힘들고, 근데 리츠가 전문성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리츠 AMC가 네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JV로 했을 때 매각을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갖게 되면 네네. 이 자산에 대한 운용권은 보통 리츠가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산 운용은 그대로 AMC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츠에서 하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기관은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뭐 자산에 대한 지분은 갖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뭐 부수적인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인도에서 이제 브루필드 리츠와 같이 이렇게 네. 자산을 매입한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던데, 그냥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 이 싱가포르는 투자를 하지만 운용은 상장 리츠가 다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런 장점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줄 거니까. 그래서 양쪽 다 이득인 거죠. 리츠는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권한은 계속 갖고 뭐 현금도 얻고, 근데 기관은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운용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갖게 되고 지분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 싱가포르에 이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OUE 베이프런트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50%는 싱가포르에 상장된 리츠가 들고 있고, 나머지 50%는 이제 이 국민연금과 알리안츠, 지금 핑코죠,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빌딩을 이제 한 지난 6월달에 이제 출장 가서 투어를 했는데, 느꼈던 생각은 이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빌딩 안에 뭐 리츠 본사도 있고 AMC 본사도 있고 해서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 리츠, 상장 리츠가 다른 시장에 진입할 때 그 현지의 기관 투자자를 얻어서 그렇게 투자할 때도 이제 좀 이득이 있고요. 그래서 에퀴닉스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한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할 때도 맞아요. GIC랑 같이 JV랑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에 투자할 때도 GIC랑 JV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한국 리츠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없을까요? 아직 이제 한국 리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성장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일단 섹터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뭐 AMC 전문성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다들 전문적인 면모가 있으시긴 하지만 자금 조달의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제서야 전환사채나 뭐 다른 게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JV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오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성장 이제 측면에서 작년 초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되게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식이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좀 깨우친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이제 아직 어찌 보면 뭐 어떤 이 파이낸싱 이슈도 있지만, 이 자산을 신규로 뭐 편입하고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 이것 또한 큰 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외형 성장에 다들 좀 발목 잡혔잖아요. 맞아요. 이번 NAV 대비 할인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래서 NAV 대비 할인을 받았을 때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JV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다만 JV 같은 경우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지분 희석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지배력이 약화가 되고, 근데 이게 또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에 대한 뭐 지배력이 약화되면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JV 투자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 회계적인 복잡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심플하지 않죠. 심플하지 그냥 100%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이제 JV 단에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만약에 좀 악용이 되면, 그러니까 리츠 단에서는 레버리지가 낮아지지만 그러니까 좀 숨겨진 레버리지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석하기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게 투자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제 한국 리츠 MC들을 보면 인력 구조나 어떤 조직 구성이 아직 그렇게 아주 뭐 뭐랄까요, 잘 갖춰졌다기보다는 빠듯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이제 있는 금리 이슈라든지 뭐 자산 편입 매각 이슈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뭐 좀 버겁게 버거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하려면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한국은 제입도 그렇지만 M&A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 리처에서 M&A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 어찌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리츠 AMC를 만나보면 M&A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쓰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 말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이게 뭐 과거에 비해서 또 글로벌 리츠 시장 트렌드를 저희가 아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조만간 아마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게 또 한국 리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성장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이미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리츠 시장을 보면서 맞아요. 뭔가 저렇게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스터디가 된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좋게 그쵸. 볼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뭐 어찌 보면 규모가 큰 게 이제 장점이긴 하지만 네. 리츠는 또 작으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제 아침에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SK 리츠 수처리 센터 이제 편입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섹터를 다룬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한편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SK 리츠 장점일 것 같은데 SK라는 거는 결국 어찌 보면 SK 그룹에 있는 자산들 유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일종의 뉴 이코노미 리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도 있고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도 있고 라이프 사이언스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뉴 이코노미 리츠 진화를 하려면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운용사들이 산업에 따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SK 리츠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섹터를 좀 다양화 시켜준다는 장점도 있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옵코도 내재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역시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리츠 시장도 되게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네. 역동적인 리츠 시장이죠.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외 사를 쓰다 보면 생각보다 리츠 MC들이 자기 리츠 운용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많이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통해 보게 되면 또 이제 그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최근에 사실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뭐 적절한 타이밍에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